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에 재학 중인 정원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I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와 캐리어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의 형성 과정. 두 번째,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 내 페르미 레벨 형성. 세 번째, 실온에서 인스트릭 규소의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 구하는 방법. 네 번째, 온도에 따른 인트릭 베이퍼 캐리어 농도의 변화.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 및 계산 방법.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 캐리어 농도가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전자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입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반도체의 전기 전조도와 광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반도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상기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의 형성 과정은 결정 성장, 도핑 및 열 처리를 포함하는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갭 형성의 첫 단계는 고품질의 단일 결정 SI 성장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현된 조건에서 실리콘 시드 결정을 육용된 실리콘 베스로부터 천천히 당겨 원통형 결정을 형성하는 초크랄스키 방법을 통해 달성됩니다. 결정 성장 과정에는 실리콘 원자는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정렬되어 결정성 고체를 형성합니다. 다음 단계는 불순물로 실리콘 결정을 도핑하여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 성장 동안 붕소 또는 인과 같은 불순물 원자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붕소는 실리콘보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 적어 P형 도펀트인 반면 이는 실리콘보다 전자, 전자가 하나 더 많고 N형 도펀트입니다. 불순물 원자는 결정 격자에서 일부 실리콘 원자를 대체하여 잉여 또는 부족한 전자를 생성합니다. 도핑 후 실리콘 결정을 열 처리하여 도펀트 원자를 활성화시키고 PN 접합을 형성합니다. PN 접합은 P타입 영역과 N타입 영역 사이의 인터페이스이며 반도체 장치의 작동에 중요합니다. 상기 열 처리는 제어된 분위기에서 SI 결정을 고온에서 어닐링하여 도펀트 원자들이 확산되어 PN 접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상기 열 처리 과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도 형성됩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반도체의 원자가 밴드와 전도 밴드 사이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실리콘에서 절대 온도에서 원자가 밴드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진 반면 전도 밴드는 비어 있습니다.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은 상온에서 약 1.12 일렉트릭 볼트이며 이는 SI가 원자가 밴드에서 전도 밴드로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약 1.12 일렉트릭 볼트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의 형성 과정은 결정 성장, 도핑 및 열 처리를 포함합니다. 결정 성장은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갖는 고품질의 실리콘 결정을 생성하는 반면 도핑은 불순물 원자를 도입하여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생성합니다. 상기 열 처리는 도펀트 원자를 활성화시키고 PN 접합 및 에너지 밴드 갭을 형성합니다. 또한 SI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은 SI 원료의 정제, 다결정 SI 단결정으로의 전환, 결정 격자 구조에 의한 에너지 밴드 형성 등을 포함하는 제조 공장에서 형성되고 에너지 밴드 갭은 실리콘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결정 구조, 재료 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원자가 밴드와 전도 밴드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 생성됩니다. 원자가와 전도대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결정 격자 구조와 실리콘 재료의 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더 큰 에너지 밴드 갭은 원작가와 전도 밴드 사이의 더 큰 간격에 해당합니다. 결정 성장 공정 후 실리콘 웨이퍼를 연마, 도핑, 리소그래피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 더 가공하는 원하는 전자 소재를 제조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 내 페르미 레벨 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물질의 전자가 주어진 온도에서 분포하는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기 때문에 고체 물리학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는 에너지 밴드 갭 내에서 원작가와 전도 밴드 사이에 위치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에서 페르미 레벨의 형성은 도핑 농도, 온도, 불순물,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불순물이나 도펀트가 없는 고유 실리콘 웨이퍼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수의 전자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 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에서 페르미 레벨은 도펀트의 종류에 따라 전도 밴드 또는 원자가 밴드 쪽으로 이동합니다. 도펀트 원자가 실리콘 원자보다 원자가 전자가 적은 P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원자가 밴드의 구멍이 잉여로 존재합니다. 구멍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준위는 원자가 밴드에 더 가깝게 밀려납니다. 반대로 도펀트 원자가 실리콘 원자보다 원자가 전자를 더 많이 갖는 N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전도 대역에 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전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에 더 가깝게 밀려납니다. 에너지 밴드 갭 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실리콘 웨이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온에서 페르미 준위는 P형, 실리콘에서는 원자가 밴드에 더 가깝고 N형 실리콘에서는 전도 밴드에 더 가깝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전자와 구멍이 열이 들뜨게 되고 에너지 밴드 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페르미 준위가 밴드 갭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펀트의 유형은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에서 페르미 수준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P타입 실리콘에서 붕소 도펀트가 원자가 밴드 근처에 위치한 얕은 수용체 레벨을 생성하는 반면에 더 깊은 수용체 레벨은 알루미늄 또는 갈륨과 같은 다른 도펀트에 의해 형성됩니다. N타입 실리콘에서 인 또는 비소 도펀트는 전도대 근처의 얕은 도펀트 수준을 형성하는 반면 더 깊은 도퍼트 수준은 안티몬과 같은 다른 도퍼트에 의해 형성됩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페르미 수준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전도를 위한 전자와 구멍의 가용성을 결정하며 이는 차례로 장치의 정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기 도핑 농도, 불순물 종류 및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 내에 페르미 준위를 조절하여 특정 소재의 특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페르미 준위는 물질 내에 전자가 주어진 온도에서 분포하는 에너지 준위입니다.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에서 페르미 준위는 에너지 밴드 갭 내에 위치하며 그 위치는 도펀트의 종류, 도핑 농도 및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P형, P형 실리콘에서 페르미 준위는 구멍의 잉여로 인해 원자가 밴드에 더 가까운 반면 N형 실리콘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자의 잉여로 인해 전도 밴드에 더 가깝습니다. 도펀트의 유형은 또한 얕은 수용체 또는 깊은 수용체 및 기증자 수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에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반도체 소장의 동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정 소자의 특성을 달성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온에서 캐리어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진성 반도체란 순수한 반도체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진성 반도체란 순수한 반도체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진성 반도체라고 가정하였을 때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각각 한 쌍의 전자와 전공이 생성되며 해당 전자와 전공의 농도는 Ni,
인트리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N0, P0로 서로 같은 농도로 지냅니다. 사실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아도 순수한 실리콘 내에는 일정한 농도의 캐리어가 존재합니다. 10의 22승 센티미터 마이너스 세제곱인 실리콘 고체 구조 내에서 주위의 열이 전달하는 에너지에 의해 결함을 깨고 자유전자가 되는 전자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열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300켈빈에서 1.12 일렉트릭 볼트라는 실리콘의 밴드갭을 뛰어넘을 만한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1.12 일렉트릭 볼트만한 에너지를 갖지 않아도 밴드갭을 뛰어넘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자유전자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홀도 같이 발생합니다. 전자가 결합을 끊고 자유전자가 되면 그 자리에는 결합의 공백이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결합을 공백을 이라 부르고 홀이라고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렉트론 홀 페어, 즉 EHP라고 합니다. 자유전자와 홀이 함께 발생하고 둘이 결합하면서 동시 소멸되기 때문에 페어, 즉 쌍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리콘 내에서 이런 일렉트론 홀 페어, 즉 EHP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지속적으로 소멸하면서 일정한 전자와 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전 300켈빈 전자와 홀의 농도를 인스트릭 캐리어 커넥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NI라고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온인 27도씨에서 NI는 1.5 곱하기 10의 10승 cm의 마이너스 3승 정도입니다. 10의 22승 cm인 실리콘 원자수에 비하면 극히 작은 값입니다. 불순물 첨가가 없는 실리콘이 부도체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기에는 캐리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이 캐리어는 EHP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전자와 홀의 수는 같습니다. 즉, 순수한 실리콘에는 Ni만큼의 전자가 존재하고 동시에 Ni만큼의 홀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인스트릭 캐리어의 발생원이 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인스트릭 캐리어는 증가합니다. 만약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면 인스트릭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도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EHP, 즉 일렉트론 홀 페어는 발생하는 비율과 사라지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EHP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성 반도체의 경우 전도대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가 가전자대 밸런스 밴드의 전공의 농도와 동일합니다. 이때 컨덕션 밴드, 즉 전도대의 전자의 농도를 Ni, 밸런스 밴드의 가전자의 전공의 농도를 PI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실온에서의 인스트릭 실리콘 웨이퍼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에 따른 인스트릭 실리콘 캐리어 농도의 변화입니다. 우선 웨이퍼 우선 온도에 따른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가전자대로부터 전도대로 하나의 캐리어가 열 에너지에 의해 엑시테이션 되면 두 개의 밴드 모두에 자유 캐리어들이 생성됩니다. 이들 캐리어를 농도 진성 캐리어 농도라고 하고 NI로 표기합니다. 캐리어 농도를 바꾸기 위해 불순물을 추가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를 진성 재료라고 하며 진성 캐리어 농도는 전도대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이거나 혹은 가전자대에 있는 전공 개수입니다. 이 캐리어 개수는 재료의 밴드 갭과 온도에 의존합니다.
밴드 갭이 크면 밴드 갭을 가로질러 캐리어가 엑시테이션, 즉 역이 되기 더 어렵고 따라서 밴드 갭이 더 큰 재료일수록 진성 캐리어 농도가 더 낮습니다. 대안으로 온도를 올리면 전자들이 전도대로 역이 되는 것이 더 쉬워지고 따라서 진성 캐리어 농도가 올라갑니다. 캐리,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핑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자에선 도핑에 의해 캐리어 농도를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매우 높아진다면 인스트릭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진성 캐리어 농도, 즉 NI가 도핑에 의한 캐리어 농도 ND or NA보다 높아지게 되어 도핑에 의한 캐리어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열적인 전자 전공쌍, 즉 EHP의 생성에 의해 캐리어 농도가 조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진성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도핑을 해주었을 때 얼마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도핑에 의한 캐리어 농도를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성 캐리어 농도, 즉 NI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구한 식들을 이용하여 풀어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풀어쓴 식에서 지수 부분의 절대온도 T가 다른 T의 영향을 무시해도 될 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의 T의 변화는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밴드갭 변화는 0켈빈에서 300켈빈의 약 0.05 일렉트릭 볼트밖에 변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적용하고 실리콘에 대해 Y축을 로그 스케일로 X축을 T분의 1000으로 잡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진성 캐리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른 실리콘, 게르마늄, 그리고 아세나이드의 진성 캐리어 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X축은 T분의 1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파란 수직선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온도가 증가하여 NI 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위의 과정을 통해 나온 진성 캐리어의 농도 공식입니다. 해당 값의 로그를 취해지면 다음과 같은 식이 정리됩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그래프를 보면 이 G가 작은 값을 가질수록 농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에선 온도에 비례하여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많은 전자들이 올라와 전자와 전공이 동시에 생성되어 진성 캐리어 농도, 즉 NI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결국 위 그래프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의 온도의 구간에서 도핑의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온도에 따른 NI 그래프입니다. 로그 함수를 취해보면 앞에서도 T에 관한 항이 있고 뒤에서도 T에 관한 항이 있지만 지수 함수의 영향이 훨씬 커 아까와는 반대로 T분의 1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T 값이 증가할수록 T분의 1000이 감소할수록 NI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며 왼쪽으로 갈수록 T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T분의 1과 NI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온도 T가 증가할수록 인스트릭 캐리어 커넥테이션 값, 즉 NI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 및 계산 방법입니다. 도핑은 반도체 재료에 불순물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정기적 특성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도펀트 원자를 추가함으로써 반도체 캐리어 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재료의 전도성 및 기타 전자적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가 불순물로 도핑될 때 불순물 원자는 결정 격자에서 일부 호스트 원자를 대체하여 과도한 자유전자, 즉 N형 도핑 또는 구멍으로 알려진 전자, 즉 P형 도핑을 생성합니다. 과도한 전자 또는 구멍의 농도를 캐리어 농도라고 합니다. 도핑으로 인한 캐리어 농도는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N은 NC 그리고 EXP 괄호 열고 마이너스 EC per KT 괄호 닫고 여기서 N은 전자의 농도, NC는 전도대 내의 상태의 유효 밀도, EC는 전도대 가장자리의 에너지 수준,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입니다. P형 도핑의 경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P는 NV 그리고 EXP KT분의 마이너스 EV 여기서 P는 구멍, 즉 홀의 농도, NV는 원자과 밴드 내 상태의 유효 밀도, EV는 원자과 밴드 엣지 내의 에너지 수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캐리어 농도는 도핑 농도가 증가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요약하자면 도핑은 반도체 물질의 전도성과 다른 전자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캐리어 농도를 변화시킵니다. 캐리어 농도는 위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도핑된 반도체 물질의 캐리어 농도는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N형 도핑의 경우 N은 NC 곱하기 20 EXP KT분의 마이너스 EC 여기서 N은 전자의 농도, NC는 전도대 내 상태의 유효 밀도, EC는 전도대 가장자리의 에너지 수준,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입니다. P타입 도핑의 경우 P는 NV 곱하기 EXP KT분의 마이너스 EV입니다. 여기서 P는 구멍 농도, NV는 원자과 밴드 내 상태의 유효 밀도, EV는 원자과 밴드 엣지의 에너지 수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캐리어 농도는 도핑 농도가 증가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캐리어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전도 밴드 또는 원자과 밴드 내 상태의 유효 밀도, 밴드 엣지의 에너지 수준, 온도 및 도핑 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 대역과 원자과 대역에서 상태의 유효 밀도는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밴드 엣지의 에너지 레벨은 실험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온도는 측정할 수 있고 상기 도핑 농도는 상기 반도체 물질에 첨가되는 도펀트 양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태의 유효 밀도, 밴드 에너지의 에너지 수준, 온도 및 도핑 농도가 알려진 경우 도핑된 반도체 캐리어 농도는 N타입 또는 P타입 도핑에 대한 적절한 방정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핑은 반도체 재료에 불순물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전기적 특성을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도펀트 원자를 추가함으로써 반도체 캐리어 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재료의 전도성 및 기타 전자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불순물로 도핑될 때 불순물 원자는 결정 격자에서 일부 호스트 원자를 대체하여 과도한 자유전자 또는 홀로 알려진 전자, P형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엣지의 에너지 레벨은 실험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상기 온도는 측정할 수 있고 상기 도핑 농도는 상기 반도체 물질에 첨가되는 도펀트 양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상태의 유효 밀도, 밴드 엣지의 에너지 수준, 온도 및 도핑 농도가 알려진 경우 도핑된 에너지 캐리어 농도는 N타입 또는 P타입 도핑에 대한 적절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 변화입니다. 어,
도핑이란 반도체 소재 내부에 따른 원자나 분자를 삽입하여 반도체 전자를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핑된 원자가 전자에 대한 추가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냄으로써 반도체의 전자 수와 전자의 동작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도핑은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반도체 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대역 폭으로 도핑에 따라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갭은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핑이 이루어지면 반도체 내 전자와 구속되지 않은 전자의 밀도가 증가하며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증가합니다. 도핑된 원자가 주도하는 전자 수준의 밴드갭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 에너지 밴드갭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도핑된 원자가 주도하는 전자 수준이 밴드갭 이하에 위치하면 에너지 밴드갭이 증가합니다. 또한 도핑의 종류와 양에 따라 반도체 에너지 밴드갭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도핑은 반도체 내부의 전자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반도체 내부의 에너지 밴드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밴드 구조는 반도체 존재가 할 수 있는 허용 에너지 대역을 의미하며 이 대역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전기 전도와 전자 공명을 수행하며 고체 물질 내의 전자 및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도핑은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는 도핑된 물질 전자의 전자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물질 내 전자의 이동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성값 중 하나이며 도핑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핑이 반도체 내부의 전자 수를 증가시키면 반도체 내의 전기 전도성은 증가합니다. 이는 이는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전자의 위치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도핑원에 따라서 반도체의 전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에너지 밴드 갭의 크기도 변화합니다. 이는 고체 내부의 원자나 이온을 다른 원자나 이온으로 대체하여 고체의 전자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밴드 갭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 갭은 고체의 전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체 내부의 전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수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밴드와 전자가 없는 에너지 밴드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밴드 갭이 됩니다.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는 도핑된 원자의 종류, 도핑된 양, 도핑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핑에 의해 고체 내부의 전자 수준이 변화하므로 에너지 밴드 갭도 이에 반응하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체 내부에 도핑된 산소나 질소 원자는 전자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 밴드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핑은 전기 전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체 내부에 도핑된 산소나 질소 원자가 전자 수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 밴드 갭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핑은 전기 전도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는 고체 내부의 전자 구조에 다르며 이는 전기 전도도 등의 다양한 물성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 소자 등의 특성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핑이라는 것은 반도체 소재 내부의 다른 원자나 분자를 삽입하여 반도체의 전자수를 제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즉 이것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밴드갭의 변화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리어 농도가 도핑된 웨이퍼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웨이퍼는 도핑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도핑을 얼마나 길고 깊이
그리고 어떤 것을 도핑하느냐에 따라 비저항,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는 전기적 특성으로 전자와 전공의 농도, 즉 체외각 전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 반도체에서 이 농도가 전기를 전도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아 재료를 절연 채로 만듭니다. 그러나 3족, 4족, 5족 등 여러 물질을 도너 혹은 업셉터로서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을 함으로써 캐리어인 전자, 즉 일렉트론이나 전공, 즉 홀이 만들어지게 되고 캐리어가 생성되므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사용되는 도펀트의 농도는 많은 정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도펀트의 농도는 전하 캐리어의 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핑이 증가하게 되면 캐리어 농도가 높아져 전도성이 높아지며 도핑 농도가 높은 반도체에는 금속과 비싼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으며 금속의 대체물로 직접 회로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반도체의 기본 물질인 실리콘은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완벽하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지 아니를지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밴드 차원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밴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지만 그 밴드 갭의 폭이 좁아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밸런스 밴드가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점프하게 된다면 전자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외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핑입니다. 이 도핑을 통해 반도체의 전도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의 도핑은 밴드갭 내의 에너지 준위에 도핑하여 밴드갭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도체의 전기가 흐르게 하는 전압, 즉 에너지 크기는 밴드갭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전압와 양전압 모두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기 할 때 표류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승을 시그마라고 쓰고 시그마를 전도도, 컨덕티비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P형 반도체는 밭계가 도핑되어 있고 주계는 도핑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계 도핑 농도가 순수 실리콘의 전자 농도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만약 이 농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결국 양궁의 농도가 압도적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밖의 농도가 크니까 밖의 농도가 곧 양궁 농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핑한 반도체에서 전도도의 도핑 농도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웨이퍼는 도핑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비저항 전도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음, 반도체의 기본 물질인 실리콘은 자유전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어느 쪽에도 완벽히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캐리어 농도가 도핑 농도가 올라갈수록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선택적으로 원할 때 전기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농도 그리고 도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입니다. 불순물은 실리콘 웨이퍼의 행렬의 일부분 대체되어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서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P형 돕트 실리콘 웨이퍼는 붕소와 같은 삼가군 원소를 첨가하여 전자수를 감소시키는 양극성 반도체가 됩니다. 반면에 N형 돕트 실리콘 웨이퍼는 인과 같은 이가군 원소를 첨가하여 전자수를 증가시키는 음극성 반도체가 됩니다. 이러한 불순물 첨가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수, 전자 이동성 등을 조절하여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면
도프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는 변화합니다. 이는 불순물과 실리콘 핵열 사이의 결합 에너지와 전자 이동성 사이의 관계가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결합 에너지는 감소하며 전자 이동성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불순물 종류에 따라 전도도 변화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붕소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붕소 불순물이 실리콘 핵열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붕소 불순물이 실리콘 핵열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자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은 온도에서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불순물과 실리콘 결합 사이에 결합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전자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도에 따른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도도는 그렇다면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도도는 전류 밀도와 전기저항 강도 사이의 비례관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전류 밀도를 측정하여 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실험 장치인 홀 이펙트 메저먼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전기장을 인가하고 도프트 실리콘, 즉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을 감지하여서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볼츠만 트랜스포트 테오리 같은 모델을 사용하며 온도에 따른 전도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음, 또한 이 모델은 실리콘 웨이퍼 내부의 전자수, 전자 이동성, 불순물 농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온도에 따른 전도도를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가 자가 고, 음, 마지막으로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는 반도체 소자의 설계 및 성능 최적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자가 고온에서 동작해야 하는 경우 N형 도프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고온에서 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동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P형 도프트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낮은 온도에 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음, 불순물은 실리콘 웨이퍼의 핵률이 일부분 대체되어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서 정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B형 실리콘 웨이퍼는 양극성 반도체가 됩니다. 즉, 전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N형 실리콘 반도체는 P와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음극성 반도체가 됩니다. 즉, 전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물 첨가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수, 이동성 등을 조절하여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면 도프트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는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소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한 실험 장치인 홀 이펙트 메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장치는 전기장을 인가하고 도프트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을 감지하여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온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도핑했는지에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가 달라지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어떤 것을
얼마나 임가함에 따라서 전도도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의 정원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